지난 화요일 사건 반장에서 맨 처음 전해드렸었죠. 15살 이 범인 윤모. 배달 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들어보시죠. 새벽 2시가 넘었을 거예요. 네.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륙 쪽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올라타서 뭘 막 절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다 못 뺏기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3초 안 돼서 때리는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나면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한다고.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엽기적인 거 처음이라고. 자, 일단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한 건데요. 저희가 그 화요일 날 방송을 준비하던 저희도 큰 충격이었고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CCTV 영상 일부가 공개가 지금 된 상황인데 저게 지난 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는 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만 15살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배달원인 척 지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40대 후반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태운 뒤에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곳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로 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는 저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교정 안에서 이 중학생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요. 학교 현관 근처 또 계단 근처 등에서 성폭행에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이 학교다 보니까 그 CCTV에 고스란히 잡혔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은 정말 어렵지 않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 짓을 한 게 15살짜리입니다. 중학생.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웃으며 범행했다입니다. 이 짓을 하는 내내 피해자가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15살 윤모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그게 생생해요. 일을 해라 뭐를 해라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지금 의미스러워요. 마약한 건 아닌가. 너무 엽기적인 거고 너무 어린아이가 이랬으니까 제가 생활을 못하거든요. 일을 못해요. 죽다 살아나니까. 자, 교수님, 화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저는 진짜 무슨 패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음주도 마약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보고 웃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중학생 가해자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그 급소 부위, 즉 목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피해자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중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엽기적인 행동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울고 있던 그 피해자를 보면서 이게 재밌다는 듯이 이제 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너 부모 생각해서 이런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제서야 오히려 더 엽기적인 행동을 갖다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주도 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웃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본성 자체에 악마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 그 사람이 이 15살 먹은 중학생이 말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학생이지 그 안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저는 아까 뭐 사이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영화 제목에서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자, 경찰에 붙잡힌 뒤에 돈이 목적이었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저는 이 사건을 하나씩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오토바이를 훔쳐서 면허도 없는데 그 새벽 시간대에 무작위로 누군가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15살인데 이미 절도 전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다가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달란 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했지 않았냐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도 액수 자체도 중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액수인가 싶은 거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요즘 다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으로 다 이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달라고 했더니 이거 너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휴대폰으로 또 폭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구속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이거 뭐 저희가 화요일 날 말씀 짧게 드렸었어요. 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자, 그런데 그 액수도 정말 터무니없을 뿐더러 피해자분은 지금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범행을 좀 뭐 범죄로 따져보면 강간을 하려 했죠. 강간상해죄. 돈을 또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강도죄가 될 수가 있고요. 촬영했습니다. 성폭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절도죄, 뭐 오토바이 훔쳤습니다. 아주 중한 범죄는 골라가면서 했던 지금 중학생인데 국선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CCTV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른 걸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 사실 말이 될까요?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합의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쩌면 좋습니까? 이 피해자분은. 사실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그 대도시하고는 달리 그 좁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이 피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말 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이분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 이 피해자의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 2차 가해가 되거든요. 예. 오히려 마음을 다지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1,000만 원 합의 제안에 굉장히 분노를 느껴가지고 나 이번 이 사건을 더 알려서 이렇게 끝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논산시장까지 또 만나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이 기자한테는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자, 15살 일단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일단은 형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지금 성폭법 위반에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이렇게 쭉 혐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형법으로 혐의를 적용받지만 처벌은 소년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최장 길게 해도 10년 미만으로만 해야 합니다. 근데 저거 범죄들을 성년이 저질렀으면 자, 보세요, 양 변호사님.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다 했어요. 맞아요. 네, 강도강간 자체가 살인죄 못지않게 버금갈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데 성인이었으면 결코 10년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15살이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법원에서도 이런 건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기자.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한 게 이 기자잖아요. 부모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 네. 이 자식 부모. 부모도 있고 학교도 다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해자 측 입장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저희 사건반장 측에서도 이 중학생 측의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정보나 다른 내용 아는 부분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차 안에서 역할을 다하겠고 이외에 언론 접촉은 따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 녀석 풀네임을 다 압니다만 그냥 윤모라고만 하겠습니다. 중학생 15살. 충남 논산이 뭐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그리고 뭐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악마성이 발현해서 이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전과도 있었다고 하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녀석일 겁니다. 이 윤모에 대해서 좀 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꼭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